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한때 영화를 누렸던 각 지역의 중심 상권들이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결론입니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운입니다, 운. 얼마나 더 고민이 돼야 됩니까? 또 다시 지을 건가요?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친본지 보수인지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극단적인 인구 급감 시대에 또 도시 기능이 침체되고 특히나 지방 도시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가장 필요한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조화란 말은 사실 좀 최근에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원래는 그전에 도시가 쇠퇴했다라고 했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 재구조화라는 말이 나온 것은 쇠퇴와 더불어 지금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지경이 되면 사실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이제 관리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류가 생기겠죠. 네. 들어갈 것들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지방세도 적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구조화라는 말을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해서 재구조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입지라는 것이 적정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시키고 어디는 오히려 소멸시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아야 되는가, 또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 그 생활 서비스를 다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 통영에서 이제 좀 들어가면 욕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갔는데, 별로 이제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섬도. 그래서 저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할머니만 안 계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할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완다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버스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버스를 삥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를 축소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막 커가는 도시도 있지만 많은 도시들은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재구조화의 일반적인 방향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재구조화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저 지방 중소도시한테 그 도시 재구조화 계획을 내라고 해요. 네. 혹은 도시 재생 계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 여기다 유치해갖고 이렇게 하겠다. 그럼 장사가 잘 되고 산업이 하고 더 도시가 좋아질 거다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그 계획을 도로 중앙정부로 올립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8천만 돼야죠. 인구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재구조화라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도시들은 축소돼야 될 것이고 일부 도시들은 오히려 거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축소와 메가시티화. 그리고 인구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물론 이제 인구가 이동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산다고 보면 이제 통계로서는 좀 보정이 되고요. 이동에 대해서도 30년 뒤에 인구가 예측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에 맞게 또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좀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미래 메가시티를 좀 꼽아보면 어디가 있을지 두 분의 좀 각각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 지방의 미래 메가시티 이 질문이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친본지 보수인지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시죠? 근데 저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게 되는데요. 제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역균형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거 후속탄이에요, 저게. 노무현 정권 때 지역균형 발전을 막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지방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는 참 피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맞는 얘기고. 네. 그러면 지역균형, 그 노무현 정부권 시기에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 무슨 다 방법이 없을까 해서 드러나는 게 좀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는 조금 더 격하게 찬성을 하고 어느 쪽은 아주 미적지근하게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드러내주게 되는데 저한테 지방의 미래시티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서울, 인천 묶어서 하나, 대구, 부산 묶어서 하나, 광주, 목포 묶어서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이라는 게 워낙 중력이 세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을 버티려면은 등치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메가시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한 3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뭐 국회도 뭐 세종으로 뭐 아예 뭐 전체가 이동한다는 말도 있고 또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세종으로 다 완전히 간다는 또 뭐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좀 최근에 폭등했다네요. 네. 그 지역은 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굉장히 똘똘똘똘 뭉쳐 있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들 중간에 이제 세종시를 만든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좀 메가시티 뭐 내지는 뭐 연담돼 있다고 도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지역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뭐 대구 경북 공항 신공항이 이제 생긴다고 하면서 그쪽에 이제 특정 시가 미래 공항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나 발전 계획 같은 걸 좀 세워봐라 해서 또 최근에 그 일을 좀 했는데 보다 보니까 대구 뭐 군위가 이제 대구에 편입이 됐고 뭐 의성, 안동 또 더 동해 쪽으로 가면 뭐 울산 조금 더 멀리 가면 포항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요즘에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문화유산청에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역사문화권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마한 같은 가야 뭐 들어보셨죠? 네. 뭐 중원 뭐 9개나 있어요. 그게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소멸된다, 쇠퇴했다 하는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이 옛날에 근데 고대 역사 유적은 사실 많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에 남아 있거나 또는 설화나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거나 풍습이 남아 있거나 행사로 남아 있거나 또 뭐 옛 궁전터라든지 산성터라든지 과거의 이런 조망 되게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면서 뭐 이쪽에 성벽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여러 역사가 막 중첩되어서 굉장히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좀 더 열심히 도와줘서 재구조화도 하고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것을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만들면 또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겠다. 좀 다른 의미죠. 네. 경제랑은 좀 다른 어떤 문화 내지는 뭐 그런 뭐 역사 문화 내지는 뭐 관광까지도 붙여서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시 재정비화, 뭐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재부흥하게 된 외국의 또 좋은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리버풀 같은 도시는 과거에 이제 뭐 배도 만들고 또 항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사실 이제 뭐 시대가 변하면 산업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공장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산업혁명 시대에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사실 도시는 다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버풀 같은 도시는 크게 보면 자원이 항구가 있고 바다 인근에 그러니까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낡은 과거의 공장 시설이
기차역과 함께 있었던 거죠. 도시 안에. 그리고 리버풀은 우리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고향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의 자산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항구 인근을 재생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 공공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유럽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됐고요. 선정이 됐고 정말 많은 전 세계에서 뭐 방문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뭐 방문객 외에도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또 유동인구도 많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뭔가 새로 만드는 것은 좀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것을 고쳐 쓰고 또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가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뭔가 필요한 서비스 내지는 필요한 시설을 새로 공급해야 되는 건 좀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사례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구조화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의미이기도 하다. 거기에 더해서 어디는 좀 더 컴팩트하게 좀 모아서 서비스를 집중시키고 또 그 재화가 좀 없어지는 인구도 줄고 막 이제 관리 운영도 어려운 그런 곳은 조금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 재생 혹은 재구조화 혹은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흥을 했던 도시를 고르자면 로마, 15세기 로마라고 과거에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는 로마는 그 옛날 로마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걸 바로크 로마라고 부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진짜 로마 시대 때 로마에다가 옷을 싹 입혔어요. 그래서 새롭게 로마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세계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죠. 네.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를 들자면 그게 될 수 있고 또 하나 정말 유명한 거 있죠.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잊고 사는 게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이제 나폴레옹 황제 때 거기 도시계획을 다시 합니다. 도시 한 7분의 3인가를 다 부시고 그 방사선도로 만든 거예요. 도시재생을 잘하니까 부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그런 게 인과관계가 그렇게만 성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할 계기가 있었던 도시에서는 도시를 재생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은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산업 생산력에 걸맞게 도시가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뭐 개발이나 부흥이라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저희가 잃는 것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만큼 또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좀 새로운 건물로 교체되고 기존의 색깔이 사라지고 우리의 옛 것이 없어지고 뭐 이런 사례들을 더욱더 속도가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래오래 인정받고 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 좀 어떤 건축이 될까요? 일단은 특정한 건물이 만들어지든 혹은 도시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겠죠. 그쵸.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부합을 해야죠. 그래야 일단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운입니다. 운. 전쟁도 좀 피해야 되고. 네. 근데 또 하나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핫플레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핫플레이스가 되면 유지가 안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목조로 지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 아까 영국 얘기 드린 것처럼 그들은 뭐 과거에 창고였던 내지는 공장이었던 건물들이 이제 지금 보면 예쁜 그런 어떤 벽돌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또 살아남아서 지금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또 일종의 핫플이 되고 또 문화시설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우는 이제 목조로 짓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여러 번 겪고 하면서 사실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사실은 언젠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도시 관점에서 요즘 건축을 많이 보는데 참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식 구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벽식. 네. 네. 그러니까 뭐 방이 있고 그 옆에 거실이 있고 또 방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벽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데 그거에 좀 반대되는 거는 일종의 기둥식, 흔히 우리 전문가들은 라멘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없앨 수 있는 가벽 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시 지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칠 수 없어서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벽을 없애면 사실 구조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예를 들면 뭐 영국의 메스라고 하는 도시에 크레센트라고 하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이었다가 그것도 이제 좁게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래서 앞뒤에 마당이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가 때로는 일부를 호텔로 썼다가 때로는 학교가 들어갔다가 지금은 뭐 가게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또 주택도 여전히 있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좋아하는 복합 건축물이 되고 있고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친환경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용도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같은 용도더라도 또 일종의 만드는 방식 내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건축물은 사실 그거에 대응하는 좀 유연한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와 집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도시도 있고 저런 도시도 있고 그런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경주는 경주여야 되잖아요. 네. 경주가 인천 같아지면 더 이상 경주 안 갈 겁니다. 부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이상적인 도시 생태계는 다양한 도시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때로는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집?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즘 사람들 거의 다 우리나라 한 80, 70% 이상이 아파트 살죠. 그 아파트 살면서 내 자식들이 여기서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그래도 좀 기대는 하지 않나요? 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영속성? 내 위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내 밑에 자식들이 쭉 이어져서 내가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기쁨과 뭐 편안함, 안정감 같은 것들 주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100년, 200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집을 이상적인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200%, 300% 동의하는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새 집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비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온갖 설계비니 많은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큰 돈 안 내고 내가 새 집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고민이 돼야 됩니까? 지금 지어서 뭐 2030년대 초반이다. 그러면 2060년대 초반에는 또 다시 지을 건가요? 어떻게 하죠?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후된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뻐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삶이 들어있고 이야기가 들어있고 기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도시재생 방식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하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저는 그런 노후된 것들도 더 아름답게 더 지키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